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작품도 소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심리적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헬프입니다. 헬프는 1960년대 미국 남부, 그러니까 흑인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제가 뭐 인종차별, 그다음에 사회적인 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따뜻하고 위트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면 어떤 감동도 있으면서 참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편견과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리적 원인은 무엇이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견과 차별이 생기는 심리적 원인은 첫 번째는 이 내 집단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내 집단, 외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성이 높죠.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익숙함과 낯섦을 평가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익숙한 것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도 백인 여성들은 흑인 가정부를 계속 무시합니다.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죠. 근데 이는 결국 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학습이 있죠. 편견은 부모, 친구, 미디어 등을 통해서 학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사람이 어떻대더라,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대더라, 뭐 틀딱이 어떻대더라, 뭐 우파는 어쩌고 좌파는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딱 편견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조금 조심해야죠.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차별적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편견, 차별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 인지 구두쇠 전략입니다. 인지 절약이죠.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적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그 다음에 편견이 사용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 백인 여성들은 흑인 가정부들을 천성적으로 순종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냥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다른 성격들, 조금 더 밝고 요리도 잘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순종적인 거야.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 절약을 해버리죠. 그래서 편견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포와 불안입니다. 이 차별적 태도는 종종 두려움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나 사회가 변화가 심할 때, 그때 기존의 기득권층, 또 자기가 뺏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새롭게 나타나는 세력들, 또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적이고 편견에 쌓여서 그들을 대하려고 하죠. 영화 속에서 또 보면 작가 스키터가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하자 마을 구성원들이 적대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대로 행복한데 저 사람들을 뭔가 조금 다르게 보자, 뭔가 좀 새롭게 보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이 기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가 되고 불안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더 편견과 차별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견과 차별이 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편견과 차별에 관련되는 뇌에는 편도체, 그 다음에 거울 누런, 세 번째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자, 편도체는요,
이 공포와 연결되어 있는 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집단을 봤을 때 편도체는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진화적으로 낯선 존재를 경계하도록 인간은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낯선 대상에 대해서는 공포심,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견, 낯선 것들, 조금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거울 누련이 있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집단, 외 집단으로 강하게 구분을 시켜놓으면 거울 누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외 집단에요. 그러니까 속은 편해요. 뭐 신경 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 공감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조금 인지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생각할 것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외 집단은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전두엽이요. 이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 사고를 강하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편견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두엽이 발달돼야 돼요.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공포심 이런 게 강하다라고 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능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견, 그 다음에 차별, 거기에 폭력까지 동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접촉 이론입니다. 고든 올퍼트는요, 서로 다른 집단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협력을 했을 때 편견이 사라진다라고, 편견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흑인 가정부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쭉 받아 적죠.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떤 긍정적인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울 누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영화 속에서도 보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경험이 결국 차별적 태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낯설고 그 다음에 어색한 새로운 집단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듣고 공감하고 자꾸 깊이 더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의 거울 누련이 움직이면서 활성화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어떤 편견과 차별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인식, 자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자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편견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양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한테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은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자기한테 자문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사건, 사고들을 계속 내고 자기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행동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저 집단, 저 사람에게 편견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물으시면 분명히 좀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은요, 교육과 사회 규범의 변화입니다. 차별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육을 했을 때 분명히 다음 세대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그 상대를 대할 때 분명히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시작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영화 헬프라는 영화를 통해서
편견과 차별이 어떻게 생기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